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특정한 사상가의 입장을 두고 이 사상가가 과연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냐 아니면 생태 중심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게끔 만들어 놓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의 자료 한번 볼 텐데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생태 중심주의입니까? 인간 중심주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맥락을 살피시면 되는데, 자, 자연은 인간에게 이롭도록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 한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그죠?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생태 중심주의는 우리가 그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이롭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네,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든대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도구, 수단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다? 인간 중심주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데카르트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 지금 데카르트를 봤더니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물과 나와 동등한 위치입니까? 아니죠.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주인에 대비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각 역시 인간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왜냐? 생태 중심주의는 뭐예요? 나든 자연이든 대지든 다 똑같다,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인간 중심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라서 누가 더 우월하다?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가 없어도 자연의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라,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베이컨이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으면 데카르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죠. 그죠?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거 베이컨인지 데카르트인지 아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중요한 사상가들은 이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교과서 특강 들을 때는요 항상 수업과 함께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57페이지의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폴드가 나왔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레오폴드 대지윤리 아셔야 되지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일단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인간 중심주의인지 생태 중심주의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산림 공무원이던 레오폴드는 늑대 사냥에 나서기로 합니다. 늑대를 전부 잡아서 없애면 사슴이 늘어나서 산이 더 보기 좋고 안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늑대 수가 줄었는데요. 수가 늘어난 사슴떼가 일단 늘어났죠. 여기까지는 예상한 바와 비슷합니다. 근데 풀과 나무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풀이 없어지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토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과 나무가 없는 흙더미만 있으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풀과 나무가 하는 역할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토양이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게
뿌리 등으로 이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토양이 다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토양이 유실되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도 없어지고 풀도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또 동물들이 먹이가 부족하여서 죽어가서 결국은 이 생태계가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요. 자,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사슴떼가 풀과 나무를 사슴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많이 늘어난 사슴떼가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 토양이 유실되었고 또 동물들이 먹이가 부족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한 부분이 변하면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변한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변하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죠.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유기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사상은 뭐다? 생태중심주의다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보면 어떻게 문제 낼 수 있지? 이게 약간 직업적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같이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 사례를 그냥 줄 수 있죠. 이 사례를 여러분이 봤을 때에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자, 한번 이게 뭔지 찾아봐 라고 하면 잘 찾았겠죠. 왜냐면 여기에 생태계는 하나의 유기체다. 너무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게 여러분 요거 하나만 지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라고 못 찾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요거 지우고 여기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이와 유사하게 사례를 꾸며서 문제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없어도 요 전체를 통해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실 수 있을 만큼 혼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요.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나무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선앙당이라고 해서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빌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나무에도 이제 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요. 우리나라 보면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산신령도 있었고요. 별도 우리가 그냥 별이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별님, 달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신성시한 거죠. 뭔가 우리의 달님 이렇게 우리의 뭔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인식인데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사상은 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요. 처음에 인간이 자연을 볼 때에는요. 자연에 그냥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연에서 그냥 적응하고 순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적응이나 순응의 대상으로 보던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주로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신성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신령님도 있고요. 나무에도 우리가 다 이런 정령이 있어서 다 비는 대상이 된 거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료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자, 근대 이후에는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서요. 서구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번째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뭐의 대상으로 본다? 자연은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연은 이용하고 정복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된 전체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자연을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는 도구로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게 된 게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자료로 잠깐 이제 돌아가 보시면은요. 자, 오늘날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제 풀이를 단어를 해준 건데요. 연결되어 있다. 조금 어렵게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기적인 관계이다라고 설명하겠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타나게 된 세 번째 사상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에는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본다?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공존의 핵심은 뭐다? 유기적인 관계임을 깨닫는다. 유기적인 관계라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에서는 첫 번째, 적응하고 순응하는 단계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만 대별해서 배운 거죠. 이 이용하고 정복한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다 라고 배운 거고요. 자연은 공존의 대상이다. 자, 공존이라는 거 또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상생해야 된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게 뭐다? 생태 중심이다 이라고 해서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1번을 굳이 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1번은 안 써도 선생님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멈춰 놓고요. 교과서 한쪽에 이렇게 자료 옆에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이제 도교의 자연관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도교의 자연관은 천지 만물 사이에 귀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나라의 전시라고 하는 사람이 저택들에서 어떤 사람이 송별회를 열었는데 손님이 10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고기와 기러기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은총이 굉장히 깊다. 인간을 위해서 오곡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길러서 인간에게 쓰이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도구적 인간관인 거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포씨의 12살짜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세상에 했습니다. 저의 의견은 어르신과 다릅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우리와 같은 동료입니다. 동료 사이에 귀천의 차별은 없습니다. 동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나타나 있는 거죠. 뭐 크고 작을 수 있고 지와 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지만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잡아먹을 따름이지 하늘이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교의 자연근이다, 생태 중심주의에 가깝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리슨 앤 리피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100%가 아니라 99% 출제가 되는데요. 선생님 99%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100% 출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구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용어들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인간 중심주의의 핵심은 인간만 이성을 가진다, 인간이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할 때 도구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관점, 자연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자, 요겁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는 이분법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기 때문에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분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의와 한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보다 핵심적인 것은 생태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는 요겁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인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생태 중심주의는 너는 너, 나는 나,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다, 일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조금 더 강조가 돼서 전체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일론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요거 핵심적으로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동양의 자연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의 객관식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저수령에서 각각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관이 무엇인지 써라 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유교는 천인할비일, 불교는 뭐를 깨달아야 된다?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도교는 뭐를 깨달아야 된다? 무의자연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핵심 단어, 그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에게만 본래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요 용어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이다? 이분법적 관점이다. 그리고 도구적인 인간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핵심이기 때문에 선생님 빈칸에 채워드린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생의 대상이다.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는 하나다. 근데 하나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하느라고 일론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한계 중에서는 우리가 환경 파시즘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천인 합일의 경지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도교에서는 뭐를 깨달아야 된다? 무의자연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빈칸들 채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표 문항 통해서 어떻게 출제될지 유형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갑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갑은 어떤 태도인지 살펴봅시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도구로서 삼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을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레오폴드의 사상인데요. 생태 중심주의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보기 기억 볼게요. 갑은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여 바라본다. 자, 인간중심주의는 이분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갑은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환경 바시즘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갑이 아니라 을에 대한 설명. 디귿 보겠습니다. 을은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게 생태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리을 체크하겠습니다. 을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위기를 초래했다는 한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에서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되느냐. 우리가 출제가 예상이 강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연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서요. 각각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에서 출제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동양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유불도 공통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인간과 자연을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건 뭐? 인간중심주의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복과 지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인간중심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 선생님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방심하면 실수가 잦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일론? 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본래적 같이? 도구적 같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쉬운 내용이지만 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크해 드렸던 리슨 앤 리피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이제 2단원의 세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를 위한 이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